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2023년이 시작되는 제야의 종을 들었던 것 같은데 벌써 절반인 6월을 넘어 이제 7월의 첫째 주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 하루하루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7월 과연 크립토 마켓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가운데 얼마 전 호주의 증권투자위원회 ASIC가 바이낸스의 호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이 알려졌습니다. 이제 어제이죠. 5일 블룸버그 통신은 호주 증권투자위원회가 현재 운영을 중단한 이 바이낸스 호주 거래소의 파생 상품 사업을 조사하기 위해 사무실을 수색했다라고 보도를 하였는데요. ASIC는 이번 조사에서 바이낸스가 개인과 기관을 분류했는지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중점적으로 본 이유는 투자자 분류에 따라 접근할 수 있는 상품이나 보호 수준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지난 4월 바이낸스는 호주 내 파생 상품 거래소를 철수한다고 발표하게 됩니다. 이 바이낸스는 당시 일부 이용자들이 이제 기관 투자자로 잘못 분류된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현재 현물 거래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바이낸스는 이에 대해서 호주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라며 규정을 완벽히 준수하면서 사용자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지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뜻을 밝히게 됩니다. 네, 참 작년부터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이 바이낸스는 전 세계 곳곳에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는 규제 여파를 우려해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하였죠. 이 호주 플랫폼은 이제 주요 현지 통화 인출 경로에서 현재 차단이 된 상태인데요. 참 거래소 관련하여서 지난 11월 FTX 사태 이후 바람잘 날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규제라는 측면 한 발짝씩 나아가는 것이겠죠. 현재 거래소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제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의견이 대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어제이죠. 7월 5일 롯데호텔에서 머니트렌드 2023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의 크립토 전망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이 사진 가운데에 보이는 백훈종 이제 샌드뱅크 이사는 이 암호화폐 가격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이 백 이사는 최근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펀드 즉 ETF를 신청하고 비트코인 채굴량이 감소하는 반감기가 도래하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반감기는 내년 4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반감기는 비트코인이 등장한 이후 네 번째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블랙록을 시작으로 비트코인 ETF가 잇따라 출시되면서 기대 심리의 일시적인 등락이 나타날 수 있지만 신경 쓰지 않고 주기적으로 꾸준하게 투자한다면 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코멘트 의미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한 추가로 강연자로 함께 나선 오른쪽에 예준영 디스프레드 대표 또한 이 암호화폐 시장의 우상향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이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지는 가운데 큰 이변이 없다면 암호화폐 시장이 긍정적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뜻이었는데요. 이날 나온 인물들의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할 시에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대표 주자들의 관심을 둬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 웹3는 탈중앙화 분산화가 특징이라 이제 중간자가 없으며 현존하는 블록체인에서 검열이 불가능하고 완벽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는 비트코인뿐이다라는 말이죠. 또한 가장 많은 블록체인 개발자를 보유한 이더리움의 경우는 이 혁신적인 시도를 기반 삼아 생태계를 계속 키울 것이라는 코멘트와 함께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거래 즉 트랜잭션과 지갑수 총 자산 예치금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업데이트로 공급량이 줄어 희소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이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서 희소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 근거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지난해이죠. 2022년 진행된 역대급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였던 이더리움 병합 업데이트 즉 머지 업데이트 이후 이더리움의 유통량은 약 28만 개 현재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컨퍼런스에서 적은 돈이라
아니더라도 직접 투자해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이 적립식 매수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대두된 것이죠. 이 크립토 투자를 진행하면 할수록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이 시장을 이기겠다라는 것 자체가 참 무의미한 행동이라는 것을 여러 번 체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번 7월 시장이 어떻게 마무리되게 될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 관련 소식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네, 현재 이제 리플사의 경우는 미 SEC와의 소송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와중 그럼에도 긍정적인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리플 XRP 관련 좋은 소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기술적인 관점에서 골든 크로스에 근접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 또한 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제 헤드라인을 보게 되면 리플 골든 크로스 근접 사상 최고치 경신 가능성 있다. SEC 소송 승소 시 XRP 얼마나 오를까? 헤드라인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시가총액 6위 XRP가 지난 일주일 동안 3% 가량 올랐다라면서 기사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는 약 13만 트위터 팔로워를 보유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코인키드의 분석을 인용 XRP가 골든 크로스와 알려진 기술적 차트 패턴을 반복할 경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2020년 당시에도 골든 크로스가 있어서 그 이후에 높게 상승을 했는데 2023년 또한 골든 크로스가 현재 임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제 차트가 선행이 될 경우 똑같이 흐르게 될 경우 더욱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월간 10일 및 20일 지수 이동 평균에서 골든 크로스를 보인 XRP는 무려 720% 이상 상승한 바 있는데 또한 이렇게 된다면 똑같은 흐름으로 간다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유투데이는 잠재적 골든 크로스가 XRP의 유일한 강세 신호는 아니다라며 이 리플은 현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고 리플이 올해 소송에서 승리할 경우 리플의 채택과 가격 성과를 제한해온 중요한 장애물이 제거되므로 XRP의 가격 급등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네, 추가적으로 골든 크로스가 가시화되고 SEC 소송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XRP의 가격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최고치까지 치솟을 수 있다. 코인키드는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경우 최소 목표치를 9달러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외의 내용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XRP가 폭등하는 모습을 과연 볼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이 되는데 이제 최근 SEC 위원장이죠. 이 게리 겐슬러에 대한 이야기들 또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임을 한다 안 한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 상태이죠. 이제 크립토 포테이토가 얼마 전 게리 겐슬러의 SEC 사임에 대한 루머를 다루고 나섰습니다. 이 기사를 읽어보니 꽤나 신빙성이 있고 논리적으로도 충분히 설득력 있어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크립토 발전에 있어 현재 게리 겐슬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단 SEC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임설 부인입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거죠. 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사임은 어디까지나 근거 없는 뜬 소문일 뿐이며 그의 사임은 사실 AI가 만들어낸 기사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게리 겐슬러의 거취에 대한 관심도는 더욱 높아진 것이 사실인데요. 이 게리 겐슬러가 MIT 공대에서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 강의를 할 때만 해도 그는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 3월 이 SEC 게리 겐슬러가 위원장으로 온다고 했을 때 암호화폐 전반적인 산업의 분위기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리플 커뮤니티 상당히 환호했죠. 하지만 위원장직에 오른 겐슬러는 포갑적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 색깔이 뚜렷한 정책을 펴나간 것일까요? 일단 이 게리 겐슬러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한참 남았죠. 하지만 2024년 메릴랜드 주 상원의 벤 카딘의 은퇴로 이 겐슬러가 상원 의원에 출마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색을 보인 것은 사실은 정계 진출 때문이다라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것도 어느 정도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다. 또는 크립토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바이든 정부에 충성하는 것이라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장 트럼프에게 지지율 면에서 역전당한 바이든은 어떻게든 유권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이든이 게리 겐슬러를 SEC 위원장 측에서 밀어내고 그로 인해 5만 표 정도를 더 얻을 수 있을 거라는 분석 또한 존재하죠. 사실 이미 이 겐슬러에 대한 여론은 전혀 좋지 못합니다. 이 크립토가 미래의 유망한 기술이고 먹거리라는 인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런 점에서 SEC의 기준 없는 지나친 억압이 미국을 크립토에서 뒤처지게 만들고 있다라는 분석은 상당히 설득력 있습니다. SEC의 방향성이 크립토를 새로운 규제 안으로 넣는 쪽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번에 새롭게 발의된 SEC 안정화법이 통과될 경우 SEC는 의장직이 해제되고 대신 전무라는 새로운 역할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SEC가 정치적 의제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는데요. 현재 크립토 진영이 SEC에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규제의 명확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무작정 포갑하고 탄압한다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이 규제를 만들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뭔가 어불성설인 말을 하기 때문에 아주 불만이 많은 상태이죠. 코인에 대한 법이 없으니까 코인과 비슷한 성격의 모든 크립토 자산들을 증권으로 취급하겠다라는 태도는 지나치게 아니랍니다. 미 의회는 오히려 크립토를 새로운 자산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는 규제를 빠르게 만들어갔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타이밍을 놓쳤고 싱가포르, 두바이, 홍콩에게도 조차 이 주도권을 잃은 상황이죠. FTX 사태가 터졌을 때도 게리 겐슬러는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용케도 스캔들을 잘 피하며 지금은 모든 크립토 진영에 공공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리플이 승소를 하느냐,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칫 크립토가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 신청은 타이밍상 매우 중요합니다. 이 블랙록이 비트코인 ETF를 신청한 이유는 단순하죠. 이 수요가 존재하고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SEC를 비롯한 미국 정부 또한 비트코인과 그 외 디지털 자산에 조금 더 긍정적인 태도로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명분이 필요하죠. 그 명분이 겐슬러의 사임으로 연결된다면 이 크립토는 또 한 번의 큰 기회를 얻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제 전날 대비 5포인트 하락한 56포인트를 기록하며 그럼에도 여전히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비트코인에 대한 뷰, 이 관점이 참 다양합니다. 5월 월봉이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이제 하락할 일만 남았다고 했었는데 6월 블랙록 비트코인 ETF까지 터지면서 비트코인 6월의 월봉이 양봉으로 다시 전환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비트코인 캐시를 비롯해서 수많은 알트코인들까지 펌핑이 되었죠.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는 알트 펌핑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스몰 불장 정도는 됐다, 작은 이제 불장 정도는 됐다 싶을 정도의 움직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7월 FOMC에서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물가 자체는 잘 하락해주고 있습니다. 딱 뭐가 좋고 나쁘다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FOMC가 있을 때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이제 무엇이 맞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예측할 뿐이죠. 특히나 비트코인은 이제는 매크로의 영향보다 스스로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미 기관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이 들어오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네, 18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크립토 트위터 인플루언서 AI 갓은 다음 주 크립토 마켓이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이미 5월에 비트코인 2만 불에 베팅했던 적이 있는데 보통 이런 급진적인 예측은 잘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점에 대해서 염두에 둘 필요는 있는데요. 너도 나도 비트코인의 기관 유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포모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사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죠. 기본적으로 기관은 늦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더라도 큰
크게 흔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현금을 비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나리오를 분석해 보면 AI 갓은 우선 비트코인이 25,000달러까지 하락한 후 2만 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사람들이 지나치게 불리시하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제 지나치게 포모가 왔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모두가 가자를 외칠 때 언제나 코인 가격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는 이유는 크게 오르는 것을 보고 올라탄 사람들이 더 오를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비트코인 캐시가 폭등했던 지난주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BK에 여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번 사람보다 잃을 사람이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BK를 들고 있는 사람보다는 이번에 펌핑을 보면서 올라탄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급변하는 코인 가격을 수익으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장이 널뛸 때 투자자 마음도 같이 널뛰면 실수하기가 쉽습니다. 차라리 비트코인처럼 처음부터 오랜 기간 그물을 쳐두고 원하는 수익대에서 매도를 하고 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더 쉬운 투자입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대부분이 이걸 잘 못합니다. 하지만 펌핑 중인 코인을 사서 수익으로 매도하는 게 실제로는 더 어렵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투자하지 마시고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